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1905년 처음 발표된 이래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놀라운 이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성 이론의 모든 사실들이 옳고 또 아인슈타인을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상대성 이론 내에 작은 부분 하나가 아름다운 상대성 이론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 수축 이론이고 저는 그 길이 수축 이론보다는 길이 팽창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사실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들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로 써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로 토플러 효과를 통한 상대론적 공간을 고찰해 볼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길이 수축이 오는지 길이 팽창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수축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 가설, 그 다음에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유도되는 식, 그 다음에 니온 입자의 해수면 도달, 뭐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역사를 본다면 피츠제럴드가 그 가설이나 에드혹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로렌츠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플러 효과를 일단 살펴볼 것인데, 고전적인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빠르게 지나갈 때 파장이나 진동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적인 도플러 효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빛의 경우에는 XY 평면에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로렌츠 변환을 적용시켜 보면은 몇 가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진동수에 관한 것인데 이 식으로부터 가로 도플러 효과가 유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세타가 0도일 때, 그래서 어떤 물체가 내 앞으로 다가올 때 진동수가 첫 번째 식과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찰자에게서 멀어질 때 두 번째 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그 다음에 90도로 내 앞을 가로질러 갈 때 진동수가 이 세 번째 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식은 이 세 번째 식으로서 가로 도플러 이펙트라고 부르죠. 자, 이 가로 도플러 이펙트는 1938년에 아이버스와 스트리웰이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고, 또 1963년 월트 쿤딕이 14.4kilo 일렉트론 볼트의 그 감마선을 이용해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실험 장치는 원심 분리계와 같은 이런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 물체의 축에 소스를 넣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깥쪽에 흡수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빛을 쏘면은 그 진동수와 파장을 검출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픽으로 잠깐 살펴보면은, 자, 어떤 물체가 관찰자에게 다가올 때 진동수가 이렇게 변하는데, 진동수는 증가하고 파장은 짧아지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빛의 경우에 그렇죠. 또 가로질러 갈 때는 진동수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고, 빛의 진동수가 감소하고 파장은 길어지고, 우리는 이걸 가로 토플러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관찰자에게서 멀어질 때 진동수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변하는데, 진동수는 감소하고 파장은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토플로 이펙트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은 진동수가 느리기 때문으로 인해서 시간 팽창식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째깍 하던 소리가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느리게 가니까 시간 팽창과 동일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로 도플러 이펙트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게 이제 고유 진동수죠.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 운동체가 정지했을 때 진동수고, 그래서 이게 빠르게 뛰니까 이게 숫자가 크고, 여기 자, 요게 그 고유 진동수고, 이렇게 빠르게 뛰니까 숫자가 크고, 요것은 저기 진동수가 느려지니까 숫자가 작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가로 토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상대론적으로 점점 느려짐으로써 뉴 제로 빼기 뉴 하면은 이렇게 상대론적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래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전 원판은 그 월트 쿤디게 실험을 모형화한 겁니다. 모형화한 거고, 요것은 이제 진동수를 대신해서 심장이 느리게 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인데,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느릴 때는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죠. 빨리 뛰는데, 속도가 빨라지면서 파장이 길어지고, 천천히 뜁니다. 근데 훨씬 더 빨라짐으로써 심장도 훨씬 더 느리게 뛰고, 파장은 길어지고, 진동수를 감소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물체와 비교해보면은, 자, 느리게 갈 때는 진동수가 크고 길이가 짧지만,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면서 자, 물체가 더욱더 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광속 불변의 원리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속의 경우에는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면은 전자기파의 경우에 언제나 광속 C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달라지면 파장도 달라지는, 그래서 광속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또 인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식이 가로 도플러 효과에 대한 식이죠. 자, 그렇다면 자, 파장은 반드시 이렇게 변해야지만이 광속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C가 C로 되는데 누 람다가 누 프라임의 람다 프라임이 돼야지만이 광속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게 가로 토플러 이펙트에 대한 식이고, 요것이 보면은 길이 팽창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요 두 항이 서로 삭제가 돼야지만이 이러한 식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파장에 대한 식이 이와 같은 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유 파장을 람다 제로로 적으면은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같은 식이죠. 그리고 파장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길이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아야지만이 가로 토플러 이펙트가 제대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토플러 이펙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파장이 이렇게 여기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길어진 거죠. 진동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고, 이것을 부인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죠. 자,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파장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 전체적으로 길어진다는 것과 같고, 공간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뭐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차차 설명하겠지만은 빛의 등방성, 빛은 어느 쪽으로나 동일한 속도로 전달이 된다는 빛의 등방성과도 관계가 있고, 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광속 불변의 원리를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사수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길이 팽창이 옳고 길이 수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갈 것인데,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해 나갈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로 토플러 이펙트를 통해서 길이 팽창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차차 이런 미온이라든지 로렌츠 변화라든지 K 킬에서 광속 불변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이 팽창이 못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